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다수 지역의 경제 활동이 좋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또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고 제조업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조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기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 부문 성장세가 신규 주문 지수와 생산 활동 지수 증가 힘입어 9개월 내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달 비제조업 PMI가 56.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직전월 기록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비제조업 PMI는 53개월 연속으로 50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비스 부분이 지난 겨울의 혹한 여파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기업들의 고용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업체 ADP는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17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21만 명 증가를 밑돌고 직전월의 기록인 21만 5천 명도 하회한 것입니다. 한편 4월 민간 고용은 당초 22만 명에서 21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6.9% 증가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휴대폰, 컴퓨터 등의 수입이 증가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4월 무역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6.9% 증가한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4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3월 무역 적자 규모는 당초 403억 8천만 달러에서 442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4월 수입은 1.2% 증가한 2,406억 달러, 수출은 0.2% 감소한 1,9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열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 수치를 밑돈 것으로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도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테는 유로존의 5월 PMI가 53.1을 기록했으며 복합 PMI는 5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6.4 지방선거로 하루 쉬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비스 지표와 연준의 경기 평가가 긍정전환하며 간밤 S&P 500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09% 소폭 올랐죠. 15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4%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여기에 S&P 500이 0.19%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영국이 0.26% 하락했고 그리고 프랑스가 0.06%, 반면 독일은 0.07% 소폭 올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사실상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육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펀드 매니저 여러분, 각 기관의 접근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방선거로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선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했지만 삼성그룹주만 올라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여전히 심했죠.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선거 다 하셨죠? 저도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느낀 게 굉장히 많았다. 중요한 거는, 정직함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어제 늦게까지 많이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우리가, 하루 쉬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장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요일 장세는, 에버랜드 장세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화요일 장세, 글쎄요. 삼성의, 에버랜드 상장, 그 상장 자체가, 진정하게 우리 제도 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이, 상장, 과거에 이제, 보면 삼성생명의 상장 예를 보면은, 악질 상장이었죠. 삼성이란, 말을 무색하게 악질 상장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장수를 하는 거에 한계 중에 한 개 걸리는 게 아마 이 삼성생명의 악질이 아니냐 한데, 이 첫날 상장하고 첫날 상장 가격 이후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년 동안 한 번도 상장 가격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짓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에버랜드 상장할 때는 소수의 덕 먹지 말고 국민주 비슷하게 포스코나 그다음에 한전, KT 같이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익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장사는 두고두고 왼수를 맞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니까 에버랜드 상장도 악질적으로 상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국민주의 형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생명은 두고두고 아직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삼성생명은 첫날 빼놓고 한 번도 우리 그날 굉장히 국민들은 많이 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샀는데 또 거기다가 기관들이라든지 언론들이 삼성생명이 20만 원까지 간다고 떠들었는데 그날 기관들은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 또 액면가를 할 때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을 꼭 좀 책임져야 되고 에버랜드 또 하필이면 선거 전날 에버랜드 상장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렸다. 이거는 우리 개인적 때 더욱더 멍들게 했는 악질적인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장해야 된다. 그래서 에버랜드 상장도 국민주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베풀면서 하는 것. 특히 제가 이번에 선거 보면서 베푸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삼성그룹이 되었으면 한다. 저 방송 삼성그룹 기획실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삼성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에버랜드 상장에 대해서 소수 몇 명만 돈 처잡수는 그런 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굉장히 왜곡이 심하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종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20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20포인트 삼성그룹이 삼성시켰다는 거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인위적이죠. 인위적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를 지금 주가를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 주가가 있느냐 없느냐. 저도 선거 주가가 있느냐 없느냐 말할 때 선거 주가가 없다고 저거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는 선거 주가였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는 거의 다 선거 주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 전날 주식이 화요일 날 상승했는 종목은 우리 개인들이 전혀 사지 않는 종목들만 올렸습니다. 거의 소위 말해서 평생 상가mark하는 주식을 올려가지고 지수만 끄집어 올렸는데 이제 국민도 안 속는다는 것을 이 선거 결과가 분명히 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이제 옛날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가가 인위적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 땡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가 주가가 상승의 자리인지 아닌 자리는 지표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표는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는 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ADX 자체가
지금 상승 트렌드라서 활동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1일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 자체가 다이자마자 굉장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21일평이 굉장히 상승하는데요. 21일평의 최근 상승은 주가를 굉장히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21일평의 상승은 주가의 21일평 하락, 그러니까 겐들이 21일평 하방 이탈을 하는, 그리고 21일평의 지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국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21일평 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상승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530대 간다 했는데 저도 오늘 방금 늦게 일어났어요. 잠을 한 3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어젯밤에 많은 분들의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530을 간다. 뭐 530 해봐야 사실 제가 팔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팔으라고 했는 자리인데 그때 이 상승할 때 530과 하락할 때 530은 개념이 틀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542자리에서 50자리에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가 530까지 와버렸고요. 어제 여러분 제일 저점은 527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과연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여기서 조금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해서 반등할 국면이지만 코스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0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분명히 하락한답니다.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코스닥 510까지 여러분께서 아직 20p 같으면 코스닥이 20p 같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절대적으로 코스닥은 현금화에 치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으면 코스닥은 뭐 영원한 길로 가고 있죠. 소위 말하는 의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의문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이자리에 나야 되고 특히 영선 이하에서 데드크로스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MACD의 영선 이하의 데드크로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가 여러분 MACD가 자세히 보시면 뭐 골드냐 데드냐 볼 때 일단 데드가 난 상태입니다. 데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MACD 데드크로스 난 후에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MACD의 데드크로스 이후의 향방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해야 된다. MACD 데드크로스가 나면은요, 주가가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더라도 분명히 투매가 한번 나야 주가가 안정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냉철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샀습니다. 이제 어제 주가가 올랐죠? 콜옵션 매수를 샀으면 돈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옵션을 보시면요. 콜옵션 매수에서 210억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프리미엄이 그만큼 빠지고 있고 등 가격, 멀리 있는 가격을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과거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놓고 욕을 하고 하겠는데 뭐 여러분도 지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손해가 추가적으로 났는데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화요일 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확정 지으라고. 손해본 거 확정 지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확정 지으십시오. 여러분 지수가 올라도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확정 지으십시오. 확정 짓고 터십시오. 그러라고 한 번 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돈 아깝지만 어쩌겠습니까? 터셔야 됩니다. 남은 것까지 다 털리는 구조고 지금 그 옵션의 합성 모양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돈을 먹을 수 없는 걸로 비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막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돈 먹으려면 254.50p 종합주가 지수로 192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되는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선 아래는 돈이 잃는 건데요.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개인들이 지금 콜 매수를 267.50에 샀어요. 우리 개인들이 267.50 이상에 올라간다고 풀러 질렀습니다. 267.50은요. 종합주가 지수로 1950포인트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증권회사,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 거, 애널리스트들 거, 특히 방송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다.
267.50에 주식 계속 간다고 뜨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코어를 샀고요. 푸 매수를 여러분 보다시피 257.50에서 255.50, 255.50을 또 풋을 샀습니다. 이거는 투기로 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특히 콜 매수, 옵션의 콜 매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미련 갖고 있지 말고 하루에 돈 30%씩 날아가니까 터져라. 제가 분명히 까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힘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제가 여러분 저때 해도 너무너무 여러분 돈을 못 먹어가지고 속이 상해가 이번 주는 수익을 말하더를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녹화를 안 했습니다. 녹화할 의미를 잊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안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또 녹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저 말을 좀 청취를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기준선의 지지 인위적인 게 보이죠? 기준선의 인위적인 게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벌어졌는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뭐를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린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옵션은 털어야 된다. 미련 두지 마시라. 그리고 옵션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하루 오르고 하루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요즘 우리나라 지수가 더 멋쟁이에요. 다우존스 필요 없죠. 나스닥 필요 없고 일본 증시가 2% 뜨든지 말든지 중국 증시가 뜨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뜨면 올라가고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뜨면 빠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장은 멋있는 장이다. 참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보고 시황하시던 분들 요즘 시황하기가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참 고민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영풍, 삼성전자 우선주, 오리온, 네이버, KCS, 생활건강, 고려아이언, CJ제일제당, 모비스, 롯데쇼핑, 포스코, 글로비스, LG화 이런 주식 여러분 사기 힘드시죠?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역 같은 종목들 액면 분할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 액면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합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합니까? 당선자 여러분, 국민을 위한다면은 여러분 급여부터 불이웃돕게 하십시오.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살만합니죠? 그러니까 불이웃 얼마쯤 불이웃돕게 열심히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웃돕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방송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면 분할 좀 해주십시오. 왜 돈 먹는 거 돈 있는 사람만 돈 먹습니까? 돈 없는 사람 돈 못 먹고 돈 있는 사람만 돈 먹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돈 먹고 영풍도 액면 분할 해주시고 전부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전부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다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 많으니까 10주를 한 주로 이제 매매하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들 살 수 있게 10만 원 이상 코스닥은요 부디 액면 분할하지 말고 다 뭉치십시오. 그래야 코스닥이 비싼 줄 안 비싼 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스피 종목 100만 원 30만 원 이상 되는 종목들 부디 액면 분할해가 우리 개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국회의원들 밥 먹고 밥주의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이거나 좀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뭐를 말하는지 매물대 볼까요? 뭐를 말합니까? 보이죠?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선물 여러분 6월달 물에서 두 가지입니다. 시간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기관들이 주가를 굳이 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시간가치에서 옵션에서 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단 9월 물로 옮긴 다음에 결판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 종목요.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볼 때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다우존스에 비해서 10p 이상 밀렸다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갔어요. 한국 코스닥요. 그 사이 기구만장했죠. 그러면 나스닥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 지금 코스닥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국면이니까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반등한다가 단기 반등이지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국 코스피만 빼놓고 나머지 주식은 다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코스피가 위에 따라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 증시와
한국 나스닥이 코스피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업일수 5일 남았습니다. 드시고요. 마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시죠? 저도 여러분 속이 탑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옵션 콜 매수는 절대 자제하고 코스닥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크기 때문에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정보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추천 정보 살펴보기 앞서서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화요일 일단 반등하면서 5일선을 가까스로 회복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예, 전일장이죠. 전일장인 6월 3일은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이제 11선인 2008.39포인트 위인 2008.56포인트에서 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전일 지방선거로 인해 휴장을 했으며 3일에는 등락 없이 261.65로 거래를 마쳤으며 외인은 361계약을 신뢰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시장부터 좀 시황을 보면 3일이죠. 3일 11선을 지지하며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좀 장을 마감했다는 점. 비록 장중에는 좀 1990포인트까지 밀렸지만 마감 시에는 2000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을 보면 한국 증시의 2000포인트 지지 여부는 좀 이제는 견고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투자 심리 척도가 되고 있는 증권사 개인 수탁 자산이 증정되고 있는 국면을 좀 보면 투신의 일방적인 매도 부분도 펀드 환매죠.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진정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우리와 다르게 좀 선진국이죠. 선진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쪽 증시를 좀 보면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S&P 지수 또한 또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 지표들을 좀 보면 이제는 조금 한국 증시도 커플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먹어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며 유럽 쪽 ECB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 카드 중에 하나인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추후에 좀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전후에는 거래소 시장에는 강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코스닥 시장은 최근 IT 부품주들의 실적 부진과 그동안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방송인 5월 21일 날 오늘 정도면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날 이후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540포인트를 지지하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탄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본다면 전일 451선이죠. 451선을 좀 강하게 지지하며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였으나 오늘까지로는 제 판단으로는 음봉이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스닥 종목에서도 개별 종목들 위주가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장 마감하는 시간 2시 이후에 좀 개별 종목들을 노리시는 전략이 좀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이 좀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종목 설명해 주시죠. 전일 지방선거를 마감했죠. 네. 지방선거가 마감이 됐는데 지방선거 마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정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당선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락이 나올 상황인데 그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정치 관련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테마주는 일단 일체히 좀 제외를 하겠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KH 바텍입니다. 매수가는 16,300원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상한가, 장기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1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핸드폰, 노트북 외장 내장 조립 모듈 제작 업체로 기술적 반등이 며칠 내로 강하게 나올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 웬 생뚱맞게 핸드폰 부품 주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고가 스마트폰 성장 둔화에 따른 당사의 주가 하락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위로 상승할 시기만을 좀 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13거래일째 왕성한 시국을 보이고 한국 증시의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외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KH 바텍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 당사의 수급 또한 매우 양호하게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탄력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실적 가이던스로 보면 당사는 PER 4.7배, PBR 1.0배, 배당 수익률 1.1배로 매우 낮은 저평가 국면에 돌입되고 있는 게 최근 아까 말씀드린 외인 그리고 기관의 주된 순매수 이유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거래일 한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주가는 이제는 조금 상승 초입이 점점 다가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 지표상으로 좀 놓고 본다고 치면 11선 위에서 최근 주가가 마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면 장기 지지선인 15,000원 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선 위에서 종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겹들면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당사의 주가는 매력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16,300원이 오면 오히려 좀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보유하시면 확실한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KH바텍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선거 이후 들뜬 마음 가라앉히시면서 오늘장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